제가 남한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고향에서는 남한이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서서 길을 잃고 어색함을 느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람이에요.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군 지휘관이었죠. 자유가 많지 않은 힘든 곳이었어요. 지금은 남한에서 난민이 되어 새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처음에는 남한에 대해 좋은 점을 하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부정적인 선전이 제 생각을 형성했거든요. 제가 본 모든 웃는 얼굴이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놀라운 전화를 받았어요. 남한 군대의 이 대위님이었죠. 그분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하셨어요. 믿으시겠어요? 제가 한때 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말하게 된다니요. 전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 군인들에게 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 고향에서 함께 탈출한 친구 민준이가 수락하라고 강력히 권했어요. 아람아, 그가 흥분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야. 내 이야기가 이 젊은 군인들이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의 군대에 대해 뭘 안다고. 민준아, 우리 방식은 너무 달랐잖아. 민준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 그들이 여기서 가진 것들을 더 감사하게 여기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의 말이 이해는 갔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만약 그들이 제 과거를 판단한다면 어떡하죠? 만약 그들이 저를 적으로 본다면요? 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위님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어요. 첫 몇 번의 강의는 글쎄요.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군인들 앞에 뻣뻣하게 서서 쓴맛이 나고 내키지 않는 말들을 했어요. 그 젊은 얼굴들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특히 좋지 않았던 강의 후 어느 날, 한 젊은 군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이름은 지호였고, 그의 눈빛에서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그가 공손하게 말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선생님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오, 어떤 종류의 도전인가요? 지호가 웃었어요. 사격 대회요. 제가 사격장에서 선생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저는 놀랐어요. 제 옛 군대에서는 아무도 감히 상관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화가 났어야 했지만 대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흥분이었죠. 좋아요. 젊은이. 제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사격장으로 걸어가면서 여기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른지 자꾸 눈에 띄었어요. 군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고 웃었어요. 그들의 제복은 깔끔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죠. 시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격장에서는 우리의 대결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가 소총을 들었는데 그 무게감이 익숙했어요. 조준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기고 싶지 않다는 걸요. 고향에서는 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호의 열정적인 얼굴과 다른 군인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면서 이해했어요. 이건 제 우월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연결에 관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빗나갔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지호가 이길 만큼은요. 그의 얼굴에 핀 기쁨의 표정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다른 군인들이 그를 축하하고 등을 토닥이며 웃는 걸 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남한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제가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포함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격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호가 제 옆으로 걸어왔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한테 일부러 져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의 통찰력에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러셨다면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가 커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 젊은 군인들은 제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저처럼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도 그들에게서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갑자기 관점이 바뀐 순간이 있으셨나요?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여러분과 생각보다 비슷했던 적이 있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서울의 거리가 더 이상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 앞에 서 있었고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 군인들이 줄지어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지루함이 섞여 있었죠. 이것이 제 5번째 강의였지만 저는 여전히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이었어요. 억압적인 정권 출신인 제가 어떻게 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군사 전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 귀에도 공허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말을 하면서 저는 앞줄에 앉은 한 젊은 군인을 발견했어요. 그의 눈은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죠. 그는 다른 이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강의 중반쯤 그 젊은 군인이 손을 들었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그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광범위한 훈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말했어요. 혹시 소총 실력은 어느 정도이신지 궁금합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제 부대에서 최고의 사수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젊은 군인이 활짝 웃었어요. 그것을 증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격 대회를 제안드립니다. 교실에서 놀라움의 탄성과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그 군인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예전 생활에서는 이런 도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이름이 뭐죠, 군인? 제가 물었어요. 지호입니다, 선생님. 그가 똑바로 서서 대답했어요. 저는 그를 보고 다른 군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강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뭔가 도전 같은 것을 느꼈어요. 좋아요, 지호 군. 저도 놀라면서 말했어요.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격장은 야외에 있었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동안 상쾌한 공기가 제 폐를 채웠어요. 지호가 제 옆에 서 있었는데 자신감 있으면서도 공손했어요. 다른 군인들이 우리 주위에 모여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제가 소총을 들자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 무게감, 뺨에 닿는 차가운 금속. 저는 이것을 억압의 도구로 보도록 훈련받았었죠. 하지만 이 순간에는 그것이 다른 무언가였어요. 어쩌면 다리 같은 것일까요? 지호가 먼저 쏘았어요. 그의 사격은 정확했고 표적에 조밀하게 모여 있었어요. 군인들이 환호했고 분명 동료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소총을 들어 조준했다가 주저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발사했어요. 제 사격은 좋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할 수 있었던 만큼 좋지는 않았죠. 지호의 사격만큼 좋았어요. 우리가 표적을 확인했을 때 지호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군인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지호의 등을 토닥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와서 제 손을 잡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선생님. 지호가 존경의 눈빛으로 빛나며 말했어요. 이렇게 힘든 경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 있는 진정한 존경심을 보며 내면에서 뭔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어요. 넌 훌륭한 사수야, 지호. 제가 대답했어요. 내 나라가 자랑스러워해야 해. 강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군인들이 제 주위에서 흥분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제 훈련에 대해 질문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외부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저 제복의 바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개개인이었어요. 꿈과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젊은 남녀들이었죠. 자, 이제 전보다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단지 최고의 사수가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뢰, 팀워크,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에 관한 거예요. 나머지 강의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군인들은 열심히 참여하며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어요. 강의가 끝났을 때 저는 이상한 피로감과 흥분감이 섞인 것을 느꼈어요. 강의실이 비워지는 동안 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저는 미소 지었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도 그래, 지호. 나도 많이 배웠어. 그날 밤 제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서 한국에 왔었죠. 하지만 오늘 뭔가가 변했어요. 저는 두려움이 아닌 존중을 바탕으로 한 군데를 보았어요. 억압이 아닌 보호에 기반을 둔 군대를요. 잠들어가면서 저는 정말 어쩌면 제가 이 젊은 군인들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대가로 그들은 제게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이 그런 순간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내일이 가져다 줄 것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남한 군인들 앞에 서 있으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지호와의 사격 대회 이후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그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누가 대회에서 지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오늘은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이전 강의들보다 더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요? 잠시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뒤쪽에 있던 젊은 군인 한 명이 손을 들었죠. 리더십은 팀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대답에 놀랐거든요. 제 옛삶에서 리더십은 권력과 통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기선 뭔가 달랐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군인이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그들은 존중, 신뢰,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죠. 강의가 끝난 후 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그가 물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매일 느끼는 혼란과 경이로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르네요.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모든 게 너무 자유로워요. 지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이런 교류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방문하는 군부대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로운 걸 보여줬어요. 군인들은 항상 배우고 싶어 했지만 그들도 저에게 똑같이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날 특히 흥미진진했던 강의 후에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다큐멘터리 감독 서윤이라고 소개했죠. 당신 이야기를 쭉 지켜봤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고 싶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옛삶에서 카메라는 선전과 거짓말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류의 다큐멘터리인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여정, 당신이 본 차이점들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과거에 대해 털어놓을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생활에 적응하는 걸 도와준 옛 친구 민준이었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어요.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도전이 생겼어요. 한 영화 감독이 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민준의 답장이 빨리 왔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그의 열정에 저도 미소 지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리고 있는 서윤을 올려다봤어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군부대를 떠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 많은 게 변했어요. 적을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동맹을 찾았죠. 지호처럼 저를 다르게 보도록 도전하는 사람들, 서윤처럼 제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을요. 하지만 다큐멘터리에 대해 생각하면서 익숙한 아픔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제 이야기를 공유하면 딸 인형이 위험에 처할까요? 그 아이는 아직 고향에 있고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인형을 생각하며 뒤척였죠.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안전할까? 나를 떠났다고 미워할까? 새벽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결심을 했어요. 다큐멘터리를 찍겠어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형을 위해, 그리고 내가 떠나온 삶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전화기를 들어 서윤에게 전화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녀가 받자마자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제 딸을 구출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윤의 목소리가 결의에 차서 들려왔어요. 좋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요. 전화를 끊으며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진정한 목적이 생긴 것 같았어요. 지호와 만났던 다른 군인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용감해지는 것,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이제 제가 용감해질 차례예요. 조금만 기다려. 인형아. 빈방에 대고 속삭였어요. 내가 갈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할 만큼 용감할 수 있을까요? 쉬운 결정은 아니죠.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또 다른 강의를 준비하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나를 찾는 여정이었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나, 용감해질 수 있는 나요. 서울의 우리 안전가옥 옥상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은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래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가 억압적인 고향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죠. 하지만 오늘 밤 제 관심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 딸 인영이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었죠. 준비되셨나요? 서윤 씨가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어요. 그녀는 몇 달 동안 제 여정을 기록해 왔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됐어요. 지호 씨와 민준 씨가 계단에서 나타났는데 그들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단호해 보였어요. 이 둘 젊은 한국 군인과 고향에서 온 제 오랜 친구는 이 위험한 임무에서 제 가장 가까운 동료가 되었죠. 보안 라인이 준비됐습니다. 민준 씨가 전화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기억하세요. 통화를 추적할 수 있기 전까지 몇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얻으려 노력했던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벨이 한 번, 두 번 울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여보세요? 인영이가 속삭였어요. 얘야, 나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잘 들어. 시간이 별로 없단다. 저는 우리가 고안한 탈출 계획을 빠르게 설명했어요. 일련의 안전가옥들, 위조된 여권, 그리고 그녀를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데려갈 어선까지요.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엄마, 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만약 제가 잡히면 어떡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제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여기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생각했어요. 자유, 기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요. 넌 강해, 인영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단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와 함께 모든 과정을 지켜볼 거야. 통화를 끝내고 친구들을 향해 돌아섰을 때 그들의 표정은 제 마음속의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요. 지호 씨가 제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모든 전화 벨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고 모든 문 두드리는 소리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서윤 씨의 카메라는 그 모든 것을 담아냈어요. 모지르는 밤들, 속삭이는 대화들, 계획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모습들을요. 마침내 7일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우리가 기다리던 신호를 받았어요. 인영이가 해안에 도착했대요. 그녀가 배에 탔다는 거죠. 우리는 항구에 모여 그녀의 모습을 찾아 수평선을 살폈어요. 몇 시간이 지났죠. 의심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때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그것을 보았어요. 항구로 접근하는 작은 어선이었죠. 갑판 위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인영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배가 정박하자마자 저는 앞으로 달려가 딸을 제 팔에 안았어요. 그녀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말랐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그녀는 안전했어요. 서윤 씨의 카메라가 우리의 눈물 어린 재회를 담아냈지만 저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오직 수년 만에 제 팔에 안긴 딸의 느낌뿐이었죠. 해냈구나.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넌 자유야.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인영이는 밝은 불빛과 붐비는 거리에 감탄했어요. 그 모습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낯설게 느껴졌는지를요. 항상 이렇게 활기차나요? 그녀가 경이롭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한때 이 나라를 의심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제 모습을 기억하며. 그래, 그리고 넌 곧 익숙해질 거야. 약속할게. 우리 아파트로 돌아와. 인영이가 진정한 자유의 첫날 밤을 맞이하며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돌이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쓰디 쓴 탈북자에서 한국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한 여정은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씨와 민준 씨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서윤 씨는 남아 이 조용한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딸이 여기 안전하게 있다는 게요?
다시 잠든 인영이를 바라보았어요. 그건 희망 같아요.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날 밤 눈을 감으면서 저는 우리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영이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가 떠나온 나라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죠.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낙관적인 기분을 느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시간, 모든 계획, 모든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나 드디어 인영이가 여기 있었어요. 수년간 보지 못했던 제 딸이 한국 땅에 서 있었죠. 엄마? 인영이가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 그건 여전히 제가 매일 밤 잠들기 전 들여다보던 그 눈이었죠. 인영아, 저는 속삭였어요. 너무 크게 말하면 이 꿈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정말 너니?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치 누군가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움직였죠. 저는 인영이를 꼭 껴안았어요. 인영이의 눈물이 제 셔츠를 적시는 걸 느꼈고, 저도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인영이가 흐느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얘야. 알아. 하지만 이제 안전해. 이제 엄마랑 함께 있고 다시는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가 서로를 껴안고 있는 동안 저는 인영이의 어깨 너머로 보았어요. 지호 씨와 민준 씨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우리에게 공간을 주면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호 씨와 눈이 마주쳤고 고마워요 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서연 씨도 거기 있었어요. 카메라로 이 순간을 담고 있었죠. 한편으로는 카메라를 끄고 이 재회의 순간을 사적으로 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다른 가족들이 아직 헤어져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다른 딸들이 엄마와 재회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공유할 가치가 있었죠. 몇 시간 같았지만 아마 몇 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인영이와 저는 마침내 떨어졌어요. 저는 팔 길이만큼 인영이를 떼어놓고 그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어디 보자. 저는 인영이의 얼굴에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말했어요.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너무 예뻐졌어. 인영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그만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지만 기분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자, 가자. 저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어요. 너를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자. 할 이야기가 많아. 우리가 차를 향해 걸어갈 때 지호 씨가 우리 옆에서 걸음을 맞췄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인영아. 그가 친근한 미소로 말했어요. 난 지호야. 내 엄마한테 너에 대해 많이 들었어. 인영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래요?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좋은 말씀만 하셨지. 지호 씨가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내 엄마는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셔. 저는 인영이의 어깨를 꼭 껴안았어요. 맞아. 난 너가 자랑스러워. 이 여정을 하는 동안 너무 용감했어. 계속 무서웠어요. 인영이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속 엄마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엄마가 하실 수 있었다면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는 그녀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지.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감을 주었는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제 자신의 여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우리가 차에 탈 때 민준 씨가 운전석에 앉았고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혼자였고 쓰라린 마음을 안고 있었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의심했어요. 이제는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고 딸과 재회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어디 가요? 인영이가 만남 장소를 떠나며 물었어요. 우리 아파트로 가는 거야. 저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리 크진 않지만 안전하고 편안해. 그리고 우리 거야. 인영이의 눈이 커졌어요. 우리 아파트가 있어요? 우리만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저에게도 이상하게 여겨졌던 걸 기억하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아. 우리만의 화장실과 부엌도 있어. 와, 인영이가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대단해 보여요. 그래,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훨씬 더 많아. 여기 학교들, 공원들, 가게들, 모든 게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제가 말하는 동안 인영이의 눈에서 경이로움과 흥분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처음 한국을 실제로 보기 시작했을 때, 들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 인영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기서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고 앞좌석의 지호 씨와 민준 씨를 바라본 다음 다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래, 저는 말하면서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깨달았어요. 그래, 난 여기서 행복해.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있어서 더 행복해. 인영이가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리가 서울 거리를 지나는 동안 저는 평화로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여전히 도전이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인영이가 여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 군인들과의 일을 계속하는 것,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아내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서울, 한때는 그토록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인영이가 제 곁에 있고 지호 씨와 민준 씨 같은 친구들이 우리를 지지해 준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맞설 수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우리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자 저는 인영이에게 돌아섰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 됐니? 그녀는 긴장과 흥분이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엄마, 우리 함께해요. 함께. 그 말이 이토록 달콤하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젊은 한국 군인들 앞에 서 있으니 자부심과 감사함이 뒤섞인 마음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죠. 그때는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제 딸 인영이가 제 곁에 안전하게 있으니 저희 모든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또렷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변화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관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지호를 보니 격려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얼마 전 사격 대결을 하자고 도전했던 그 건방진 청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누구도 어떤 것도 믿지 않았어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군대 생활과 규율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해가 두려움과 억압보다 더 강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에서 제 말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곰곰이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젊은 남녀들과의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지호 씨, 저는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일어서 주시겠어요? 그는 놀란 듯했지만 제가 부탁한 대로 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처음 왔을 때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그는 자신감이 꼭 위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죠. 기술과 존중,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요. 지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당당하게 서서 칭찬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헌신, 팀워크, 서로에 대한 존중, 이것들이 바로 강한 군대의 진정한 표시입니다. 말을 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영이가 한국에 도착한 그날은 영원히 제 기억에 새겨질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딸을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 안도감, 그 압도적인 감정,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최근에 우리 고향을 탈출해 이곳에서 저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로부터 받은 지지와 친절은 이 나라의 진정한 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말이 전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한 나라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손들이 올라갔고 저는 뒤쪽에 있는 한 젊은 여성을 지목했습니다. 군대의 규모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게 되었죠. 다른 분 의견은요? 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민을 대하는 방식인가요, 선생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확해요, 지호 씨.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국민, 군인, 심지어 과거의 적까지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의를 계속하면서 저는 방 안에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익숙했던 조용하고 두려워하는 청중들과는 너무나 달랐죠. 강의가 끝난 후 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그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정말 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의 말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고마워요, 지호 씨. 당신과 동료 군인들도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짐을 싸고 있을 때 다큐멘터리 감독인 서연 씨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람 씨, 정말 대단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저는 목적의식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서 인영이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저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인영이는 미소 지었고 그 모습은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엄마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잖아요.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을 고쳐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향의 현실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 모두가 변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는 거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내다보며 저는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리오, 서연,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과 같은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저는 앞으로 닥칠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영이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산책할까?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아직 많이 있어. 그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가 따뜻한 저녁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자 저는 희망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대화, 한 경험씩 나누며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다니며 이 계속되는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